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자, 오늘도 살짝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차트 보시면은요, FT 승인 불발된 다음에 급락이 나왔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자, 살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저점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쉽게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자, 잘 보시면은요, 굉장히 팽팽합니다. 여기서, 그죠? 위와 아래가 상당히 팽팽합니다. 내리 누르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매수하는 세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슈보다는 자,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HLB FT 승인 하나 때문에 여러분 4만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갔다가 자, 다시 4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급등락을 했어요. 6개월 만에. HLB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아무 문제 없었고, 자, 계속 좋은 효능이 증명이 됐고 회계상의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FDA 승인 이거 하나 때문에 기대감과 실망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바이오 종목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종목은 자,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죠, 그죠?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릅니다, 여러분. 얘는 정확한 수치, 판매 실적, 매출 계약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급등한 종목들,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자, HLB 보시면은요, 자, 월봉입니다. 10년 만에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팔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캐치하기도 힘든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올라가잖아요? 고가 날 것 같으니까 따라 사게 됩니다. 포모.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하고 내려갈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휘어가 작용하죠. 뭐가 실패했나 보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등락이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HLB. 지금으로 봐서는요. 여러분 이슈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슈는 다 오픈이 됐잖아요. FT 승인이 안 됐다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자, 급등 급락을 반복했는데 이슈 별로 의미 없고 수급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리 누르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죠. 받치는 세력도 있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HLB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핵심만 짚어보고요. 두 번째 차트 대응 전략, 세 번째 제가 준비한 HLB 리포트가 있고요. 전체 HLB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리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룹사입니다.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자, 제약바이오 쪽에 세 가지 중요한 약물이 있습니다.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도 있습니다. 세 가지 약물이 있는데 리보세라닉은 자, 이번에 실패했죠. FDA 승인. 자, 바로 본론 들어가서 진양건 회장이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BIMO, FDA, CRL, 퍼실러티. 자, 종합을 해보면 어떤 얘기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임상 실사를 해봤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피대상자들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FDA 직원들이. 이게 하나고요. 이것 때문에 불발이 됐고 두 번째는 항서제약 문제입니다. 퍼실러티 문제, 시설 문제. 자, 캄넬리 주막을 만드는 곳이죠. 이게 두 가지가 불발 이유였습니다. 자, 직원이 못 가면 이거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데이터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항서제약 중국 기업입니다, 여러분.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겁니다. 왜?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 캄넬리 주막 효능에도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다른 암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정치적인 문제가 깔렸습니다. 미중 갈등. 자, 여기 진양건 회장의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HLB 직원도 아니고 FDA 직원도 아니지만 자, 캄넬리 주막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으면 BIMO가 없어도 승인 났다. 맞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중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중국 국적의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DNA 정보라든지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이나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야, 니네 중국 기업들이 왜 우리 국민들 DNA나 생체 정보를 가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랑 비슷하죠. IRA. 내년부터 발의되죠.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뺄라 그럽니다.
바이오안보법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미중 갈등이죠. 자, 항서제약은 여기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것 때문에 승인이 안 된 것뿐입니다. 캄델리주막의 효능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요,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자,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로 선정됐습니다. 캄델리주막과 리보세라닉을 병용해서 썼더니 부신 피지라미드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간 쪽이었죠. 이게 위로 갔다가 그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그다음에 자 이제 부신 피지람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효능엔 전혀 문제가 있고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퍼실러티 문제, 자 제가 보기엔 문제가 아니고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문제이기 때문에. 자 생존 기간도 24개월, 23.8개월, 거의 24개월, 2년이죠. 올해 허가 목표 제가 보기엔요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어요. 코로나 때 썼던 건데 긴급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어떤 약이 꼭 필요할 때 승인 내는 제도인데 기간이 단축됩니다. 짧게 승인을 내줘요.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폐암 3기 전환 치료에서 완전 간에 폐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그랬죠. 간, 위, 유방암, 난소암, 부신 피지람, 이제 폐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리보세라니까 캄델리주막. 남은 건 췌장암 하나 정도입니다, 여러분. 승인이 당연히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7월 2일 날 FDA 미팅을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패스트 트랙. FDA도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자, 러시아 못 간다면은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항서제약 퍼실러티 설명드렸죠. 이거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 삼은 겁니다. 패스트 트랙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주가가 급등이 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 PBM 처방 예산 목록. 자, 미국의 제도인데 이거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구나. 자,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라고 해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 업체. 자,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죠. 옵톰 RX와 서브웨이 RX, 리보세라니까 캄델리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자, 미국에서 마케팅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리보세라니까 캄델리주막 HLB 뒤약이 독점 유통 판매권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판매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PBM에 이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CB600억이 발행됐습니다. 왜 발행했느냐? 미국의 마케팅을 위한 자금입니다. 엘레바에서 조달 가능할 걸로 보는데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자, 마케팅 예비비로 만들어놓은 600억입니다. 이번에 300억도 발행됐죠. 자, CB 컨버터블 본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채권 발행, 유상증자, CB입니다. CB를 발행했어요. 600억 발행했고 이번에 330억도 발행한 거 기사 나왔습니다. 이거 뭐죠,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고 주 세력은 여기 들어오게 되죠. 두 번째, 발행 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떤 형태로? CB, 유상증자, BWEB, 메자닌 투자죠. 쉽게 말해서 이게 서브적인 방법입니다. 메인 세력은 여기 들어오죠. 자, 600억, 330억,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CB 시장에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쯤에. 자, 승인이 불발돼도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래소 이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전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이전하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랑 더불어서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코스피 종목으로 이전하잖아요.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공매도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정말 이번에도 공매도 대단했습니다. 이미 증거가 나왔어요. 신한증권 창구로 찌라시 퍼뜨리면서 자, 계속 공매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일단 성공했죠. 찌라시가 현실이 됐으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뭘 하긴 뭐합니까? 쇼커버 중이죠. 밑에서 채워놓고 있습니다. 세력 하나가 들어왔다 그랬죠. 제가 두 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쇼커버 중입니다. 만약에 7월 2일 날 패스트 트랙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커버를 안 됩니다. 그때는 숏 스키즈,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손실을 감안해서. 자,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겁니다. 자, 액면 분할한 에코프로가 작년 이맘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액분하기 전에. 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어요. 왜? 자,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당시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빠질 거를 보고. 근데 실적이 안 좋다고 무조건 빠지진 않죠. 슬슬 안 빠지니까 겁나서 쇼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실적이 오픈된 다음에 악재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니까 숏 스퀴즈로 대응했습니다. 주가가 당연히 급등이 나오죠. 스퀴즈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끝나니까 폭락 나와버립니다. 바로 급락해버려요. 이렇게 대응이 어렵습니다. HLB도 에코프로처럼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대응이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되고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 부분이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주,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랑 확연히 다릅니다. 얘네들은 매출, 실적, 계약 이런 거 나오죠. 심리적 부분이 크다. 포모와 피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특히 HLB 같은 종목들 기대감이 컸었죠. 당연히 실망감도 큽니다. 임상을 진행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자 여기서 상용화될 확률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자, 왜 실패하죠? 왜 못하죠? 자,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돈이 없어서. 두 번째,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임상용 사야 됩니다.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돼요. 초기에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부담스럽죠. 돈 없어 포기했는데 메이저 제약사에 넘겼다. 성공해도 매출의 5에서 10%밖에 못 받습니다.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승인만 남았습니다. FDA. 다시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승인 나면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PBM 맞췄고 HLB 제약에서 팔겠죠. 매출에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CB600억이 발행됐습니다. 이번에 330억이 또 추가됐어요. HLB. 93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발행 시장에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베팅을 크게 했습니다. 얘네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도 들어왔습니다. 유통시장에.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많이 안 빠지죠. 왜 그럴까요? 새로운 세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차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공매도 세력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이슈 한번 정리하고요. 차트로 넘어갑니다. 자, 바이오 종목들 심리적 부분이 크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다.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임상 과정 거치면서 승인만 남았습니다. 승인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자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매출액에. 세 번째, CB600억과 330억.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력 형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번째, 자 공매도 세력들 들어와서 열심히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다섯 번째, 추가한다면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 과거에 올라간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 넘어가면요. 일봉 보시면은 뭐 당연히 급등락을 반복했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4만 원대에서 12만 원 갔다 다시 4만 원대 왔어요. 자, HLB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아스코나 이런 데서 계속 효능만 증명이 됐습니다. 임상을 통해서. 단지 FDA 승인 하나였습니다. 주가가 급등락한 이유. 기대감과 좌절감, 실망감. 이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하게 받쳐주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리 누르는 건 공매도 쪽이고 밑에서 받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누굴까요, 여러분? 기간 동향 보시면은요. 체크해 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자,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외국인 주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얘네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1단계 굉장히 저가에 삽니다. 밑에 그냥 깔아놔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구간을 살짝 높입니다. 세 번째 그냥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주가는 여기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 근데 얘네들 보니까 이거 다 생략했습니다. 바로 3단계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100%입니다. 이거 헤지펀드가 들어온 겁니다. 얘네들은 뭘 노린 거죠? 낙폭과대? 그것도 있지만은 FDA 승인이 재승인이 날 수도 있다는 걸 노린 겁니다. 여기다 베팅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받치는 세력이 있고 내리 누르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여기를 못 벗어나고 있죠. 여기서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 누르면서 쇼커버 중이고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균형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한쪽으로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급등락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미리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머니 게임입니다, 여러분. 수급 싸움이에요.
이슈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HLB는 이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돈 많은 쪽이 이기죠. 자, 그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서 매집해서 올렸습니다. 얘네들 다 못 팔았죠. 여기까지. 여기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헤지펀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익이 안 나요. 사자마자 급등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월봉입니다. 잘 보시면 2019년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 번씩 나왔죠. 요렇게. 요거 빼면 거의 6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자, 5년에서 6년 정도 매집을 했는데 몇 배 올랐습니까, 이거? 7배에서 8배? 잘 잡아봐야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세력들의 이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올라가려면.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이미 신고가 흔적이 있습니다. 이력이 있죠. 세력들의 출구 전략 당연히 나오고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팔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 수급이에요. 자, 주봉 보시면은요. 자, 여기까지 이쪽 여긴 새로운 외국인이 들어온 거죠. 이 세력들 개인들 들어오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털죠? 개미 털기 할 텐데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설명드렸죠, 제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포모와 피어입니다, 여러분. 심리적 부분을 이용해서. 왜? 기준이 되는 수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 나와봐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HLB 같은 이런 급등하는 바이오 종목들을 매매해봐야 나중에 정산해 보면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왜? 세력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PB 생활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한테 몇 가지를 배웠는데, 자, 세력 따라 잡으려면 패턴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걸 알아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HLB가 지금 여러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균형이,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나중에 변동성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급등락이 나오게 돼요. 7월 2일 날 미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주말에 미리미리 전략 자료 챙기셔야 됩니다. 전체 HLB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주말에 꼭 받아보십시오. 자, 핵심 이슈 분석 다 해놨고요. 기본적 분석에서.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이 중요합니다.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네거티브 전략도 제가 넣어놨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올해 분석, 핵심 이슈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급등 예상 종목도 넣어놨습니다. 배너에 보시면요. 저 박민수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3158-8575. 여기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가 될 겁니다. 전체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 특히 3번이 중요합니다. 승인이 안 됐을 때 경우를 제가 전략을 짜놨고요. 5번에 핵심 이슈 종목들. 자, 급등 예상 종목들 넣어놨으니까 HLB, R로 자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균형이 팽팽해지면서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인데 HLB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포트에 있는 핵심 계열사 매매 사인을 다 드릴 예정입니다. 한두 종목 이상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요. 자, 사칭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고 인원도 제가 60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때문에.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릴게요.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리포트와 더불어 HLB 전체 계열사를 매매 사인 드리는 방도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무료입니다. 인원도 600명으로 늘렸으니까 편안하게 경험이라 문자 주셔서 입장 링크 받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방은 아닌데 수익이 정말 많이 나는 방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좀 호흡을 길게 해야 되는데요. 중장기 방. 여기서 HLB를 제가 신어드렸는데 작년으로 돌아가서 자, 11월 달입니다. 갑자기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 10월부터 거래가 늘다가 이틀에 걸쳐 600만 주가 터지죠. 11월 초에. 자, 11월 14일 날 35,500원에 드렸습니다. HLB 이날이죠. 3만 원대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너무 많이 올라요. 급등이 나옵니다. 그죠?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올라요. 제가 그래서 3월 달쯤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를 드린 게 언제냐면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3월 26일입니다. 12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전량.
이날이죠. 4배가 수익 난 겁니다. 11월에 샀는데. 자, 그리고 급락이 나오죠. 신고가 종목 급락이 나오면서 불발되고 5월 달에 제가 한번 2차 매수가 들어갑니다. 자, 낙폭 과대 때문에 샀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5월 23일 5만 원에 들어갔죠. 낙폭 과대 수급 버전 FDA 약재 반영. 이날입니다. 제가 어떤 신호를 체크한 거죠. 헤지 펀드 애들이 들어온 걸 파악한 겁니다. 매수한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PB 생활하면서 헤지 펀드 매매하는 거 봤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3단계, 4단계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갔어요. 현재 보유 중입니다. 자,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방향을 잡아서 고를 판다, 다시 밑으로 판다, 그러면 제가 3차 매수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헤지 펀드에다 베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 뭐죠? AI 관련 전력기기 종목입니다. LS그룹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북미에서 AI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자,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LS일렉트릭, 예전에 LS산전입니다.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죠. 3월 초에 신호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자, LS일렉트릭 3월 7일이죠. 78,000원에 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지금 22만 원, 23만 원 향해서 가죠. 이거 3배 이상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장기 방은요. 어떤 방이냐면 섹터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를 바닥에서 발굴해서 드립니다.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규 종목 나갈 예정이니까 주말에 입장하십시오. 다음 주에 7월 초에 신규 종목 나갑니다. 월도 바뀌고. 자, 그리고 리포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리포트.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팀을 만들어서 7년 만에 M&A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세력 인맥을 동원해서 이 친구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인가 좀 알아봤는데 뭐 그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입니다. 리포트 제목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섹터별 전략 3가지 섹터고요.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 비상장 해외 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4만 원대, 5만 원대 주가였는데 그때 이슈 터지자마자 급등이 나와서 24만 원까지 갑니다. 단기간에 500%가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인데 리포트인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많이 갑니다. 이거는 삼성을 인수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에요.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계좌에 담아 두시고요. 리포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HLB 쉽지 않습니다. 이슈보다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미리미리 전략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HLB 계열사 커버 가능한 HLBR 있었죠. 리포트.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방. 이것도 인원 600명 늘렸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리고요. 1번 중장기방. 다음 주에 신규 종목 나가니까 주말에 미리 입장하시고요. 추가적인 삼성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어렵게 준비한 리포트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1번도 중요하지만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특히 3번 FDA 승인이 불발됐을 때 네거티브 전략도 넣어놨고요. 5번에 급등 예상 종목도 있으니까 리포트 챙기시고 꼭 밑에서 바닥에서 사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도 있지만 삼성 리포트 이거 꼭 챙기시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고 인원도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실시간 방이고요. 박민수를 사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슈보다 수급이 중요해졌다는 거 이거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시 일봉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쉽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팽팽합니다. 지금 내리누르는 세력과 땡기는 세력, 헤지 펀드가 들어와 있고 여기는 공매도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길게 가다 깨지잖아요. 훨씬 더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변동성이. 미리미리 전략을 대비하셔야 돼요. 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헤지 펀드들 땡길라 그럴 겁니다. 근데 공매도 세력들은 내리누르고 밑에서 쇼커버 하려고 그럴 겁니다. 7월 2일이 변곡점이 될 겁니다.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미리미리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인이 안 됐던 이유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BIMO 이거 화상으로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FDA 직원들. 두 번째, 항서제약 퍼실러티. 캄넬리 주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그러면 7월 1일 날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생각나시죠? 자, 패스트트랙 제도 있다는 거. 올해 안에 승인이 날 수도 있다.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세력들 당연히 쇼커버라 안 됩니다, 이걸로. 제가 알코프로 차트 보여드렸죠. 숏 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오기 전에, 스키즈 나오기 전에 미리 대응 전략 짜셔야 돼요. 필요한 자료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